뭐? 맥북이 고장나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한다고? 잠깐만, 너 토익 몇 점이야? 혹시 빅서게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이용자가 자신의 맥북을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빅서로 업데이트하던 도중 오류가 발생해 부팅에 문제가 생겼으나 애플 측에서 이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을 응원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고 애플의 사후 지원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넘쳐났다는 거죠. 서비스 센터 직원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수리 비용도 다르게 책정되고 수리 가능 여부조차 달라지더라. 어떠한 형태로든 사설 수리를 하면 안 되고 심지어 멀쩡한 제품도 단지 뜯어본 흔적이 있다며 수리를 거부하더라 등등등. 그런데 이 비판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걸 뜯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맥북을 비롯한 애플의 제품들은 소비자인 제가 아니라 제조사인 애플만 뜯어보고 수리하고 폐기하고 교체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건 제 소유인 건데 그 제품의 속을 소유자인 제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시도만 해도 해당 제품 영원히 제조사로부터 사후 지원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제품을 뜯어볼 수 있는 권리도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도 제품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모두 소비자인 제가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 센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건 애플만의 정책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최신형 노트북의 경우엔 제조사를 불문하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열어보고 교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막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제품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어느 순간부터 뭐 지원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 내가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막히게 되면은 정말 그 뒤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자,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90년대 미국에서 통과된 한 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설업체가 전자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할 경우엔 해당 제조업체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개조하면 해킹이 되니까 소프트웨어가 내장 된 제품을 억지로 뜯거나 개조하는 것도 해킹이라는 논리죠. 그걸 넘어서서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 장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지만 사업자들이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2020년 현재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물론이고 손목시계, 스피커, 전구, 전동 칫솔, 심지어 자동차에까지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다는 거죠. 미래에는 이런 IoT 제품들이 많아질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자가 열어볼 수 없는 제품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정부를 중심으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자신의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죠. 전자제품의 진짜 주인인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품과 설명서 툴킷을 제공하고 사설 업체에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야 한다는 게 이 수리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우리 자동차 수리하면 정품 부품 쓸 거예요? 아니면 비품 부품 쓸 거예요? 그럼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IT 제품이라고 해도 다 분해해보면 부품들도 부품 사갖고 부품 소프트웨어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그것들도 교체 가능한 부품들이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소프트웨어가 달렸다는 말 기억하시죠? 외딴 지역의 농부들이 쓰는 트랙터에도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달려있거든요. 농기구를 현장에서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무작정 며칠이고 제조사의 수리 서비스만을 기다려야 하니까 농부 입장에선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주에선 농기구 제조사들은 요청 시 농부들에게 수리에 필요한 정보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일반적인 디지털 디바이스에까지 넓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후 애플 역시 미국 상정이긴 하지만 사설 수리 업체들에게도 공인 서비스 업체와 같은 순정 부품과 도구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에선 이윤에 판매되는 전자기기들의 부품을 사설 업체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제품의 수리 용이성을 강제로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고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국회, 입법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소비자로서 내 소유의 제품을 내가 어디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빅서게이트로 다시금 생각하는 수리할 권리 운동,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도 보편화돼 순수한 혁신을 핑계로 소비자가 제품을 열지도 못하게끔 이상한 나사를 쓴다던가, 접착제로 내부를 떡칠을 해놓아 제품을 뜯기도 어렵게 만든다던가, 각종 칩을 메인보드에 납땜해 북박아버리는 온보드를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온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끝. 잠깐만, 너 영어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빨리 인트로 나오라 그래. 못하겠다. 딴 넘어가.